안녕하세요.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웹개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웹개발과 관련된 공부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 이제 단편적으로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제 학습 로드맵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음, 일단 웹개발자라고 하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뭐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웹 퍼블리셔입니다. 웹 퍼블리셔는 웹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 문서를 동적으로 만드는 사람이고요. 또 백엔드 개발자. 이거는 웹 문서를 동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이냐? 그렇게 똑같은 말처럼 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프론트에서 문서를 동적으로 만든 사람과 백단에서 문서를 동적으로 만든 사람 나눠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지 말까 하다가 뭐 감기가 걸리든 뭘 하든 어차피 뭐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들으니까. 그리고 사실 녹음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개발도 하다가 뭐 기업 강의도 하다가 혼자 서비스 운영도 하다가 요즘에는 뜻하지 않게 이제 계속 그 국가기관에서 무료로 그 진행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어요. 취업 교육 과정들이 그 HRD라고 해서 사이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지원해주는 그런 무료 취업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바 쪽이라든지 이제 웹 쪽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쪽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계속 강의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강의하는 내용들을 매번 떠들게 되니까 학생들이 좀 수업을 하다가 좀 못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동영상을 녹음을 해 놓는 겁니다. 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되는 대로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런 거고요. 이제 교육센터는 제가 뭐 정해놓고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뭐 프리랜서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다가 저기서 하다가 또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동영상 강의는 녹음해 놓으면 저에게도 자산이 되고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뭐 그 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듣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지금 일단 제가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 웹 클라이언트하고 그다음 웹 서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가 있고요. 서버는 웹 서버가 있죠. 그래 여기 쪽에서는 문서를 요청하게 되면은 서버는 그 문서 요청받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돌려주게 돼 있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문서가 두 군데서 다뤄져요. 하나는 이 브라우저 단에서 문서가 다뤄지고 또 하나는 웹 서버에서 문서를 찾아가지고 돌려주게 돼 있는. 근데 문서를 찾아서 돌려주는 거라면은 이 문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웹 퍼블리셔가 만들게 되고요. 때로는 문서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버 쪽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동적인 문서라고 하는데요. 서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가 만들어지게 된 동적인 문서가 서비스가 돼서 클라이언트 전달돼요. 그럼 이쪽에서도 문서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할 일이고요. 서버에서 문서를 동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게 백엔드 개발자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퍼블리셔라든지 또는 백엔드 개발자라든지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 세 부분으로 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서 난 퍼블리셔가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기술을 알면 되냐면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그런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면 돼요. 그게 이제 HTML과 CSS입니다. 근데 HTML과 CSS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면 되는데 이 두 가지 기술만 있으면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하다 보면 CSS가 갖고 있는 그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면 CSS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과정을 여러분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서스라든지 레스라든지 이런 CSS 프레임워크를 좀 더 배워보시면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트스트랩이라든지 머티리얼 같은 걸 배우시면은 CSS를 내가 만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남이 만든 걸 가져다가 기본 바탕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거나 또는 디자이너가 없을 때는 뭐 이거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직접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HTML과 CSS가 퍼블리셔로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아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퍼블리셔가 아니라 프론트 단에서 웹 문서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HTML과 CSS라는 녀석이 이제 객체화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서가 객체화되면 그걸 다큐먼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모델이 나와 있어요. W3C에서 문서 객체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계 문서대로 만든 다큐먼트 객체가 있고요. 그 객체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웁니다. 자바스크립트와 DOM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문서를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어요. 심지어 문서를 아예 요거를만 가지고 문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서도 만들 수 있고 이걸 메모리상에서 스크립트를 가지고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져가게 되면은 기능적인 제약이 좀 크죠. 뭐 문서를 내가 제어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차트를 그리고 싶다든지 또는 뭐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HTML5도 제공하고 있는 API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안에 뭐 캔버스라든지 뭐 오디오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웹소켓이라든지 등등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 재료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막강한 기능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요즘에 또 그 자바스크립트와 디옴을 사용할 때 지금까지는 jQuery라고 하는 걸 많이 썼었거든요. 이 녀석이 DOM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브라우저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단일화된 그런 인터페이스 집합을 제공해 줬는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DOM을 직접 썼을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일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가면서 종류와 버전을 체크해가는 if문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그때는 웹 표준이 없을 때고요. 그래서 우리가 jQuery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문서 객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얘를 통해서 문서 객체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굳이 jQuery를 배워야 할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큐먼트 객체를 제어하는 기능은 요즘에 직접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앵귤러라든지 리액트 같은 것들 또는 Vue.js 같은 것들 이용하게 되면은 MVVM이라고 하는 그 패턴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뷰를 자동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양방향 바인딩 기법을 쓰거든요. 뭐 그쪽에 선두자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라든지 WPF가 이제 제일 많이 활용됐었는데 자바스크립트 계에도 그런 게 나타난 거예요. 뭐 리액트 쪽에서는 그거를 또 조금 개조해 가지고 플럭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의미는 뭐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데 얘를 쓰게 되면은 스크립트 가지고 DOM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조작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요즘에 이걸 또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립트 가지고 API의 막강한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DOM을 조작할 때는 얘네들 이용하면은 막강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 개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쪽까지 했으면 좋겠으나 만약에 공부하기 어려우면 이 정도까지는 최소 하셔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 알면 좋죠. 다 알면 좋은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최소부터 해 나가서 여건상 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나가야지 욕심이 많아서 다 배우려고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배운 만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서비스를 만드는 거지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혼자 배우기 어려우면 이제 빨리 학원 다녀서 배우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스터디 그룹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빨리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동기부여도 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그러면 끝났느냐?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좀 올라가서 ES6 버전, 이거는 뭐 ECMA 2015라는 이름으로도 이름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건 2015년, 2016년, 17년 뭐 이런 식으로 연도수를 가지고 버전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요 6 버전 이후는 좀 더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과거 버전 가지고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을 때 그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ES6 이후 버전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조금 여유가 되시면 타입스크립트 정도는 배워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의 기술은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거냐? 우리가 이제 흔히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프론트와 백단 개발자를 합쳐서 말하는 거거든요. 백단 개발자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예,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백이라고 하는 쪽은 우리가 데이터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백단 개발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램 스택, 웹 개발하기 위한 스택을 우리가 서버 스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에다가 아파치 웹서버 올리고 거기다가 DB는 MySQL 쓰면서 PHP를 개발하는 사람들, 요거를 묶어서 웹 개발 스택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램 스택이라고 하고요. 스타트업 기업에서 제일 많이 썼던 그런 조합이죠. 특히 미국에서 많이 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 이걸 또 많이 쓰진 않죠. PHP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스택이고요. 윈도우즈에다가 IIS라는 웹서버 올리고 MS SQL 서버를 쓰면서 DB죠. 데이터베이스는 MS SQL 서버 쓰면서 ASP 또는 ASP.NET으로 개발하는 그런 스택, 위사 스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자바라고 하는 플랫폼에다가 와스라는 톰캣 같은 그러한 웹서버 겸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올리고 오라클 DB 같은 거 쓰면서 JSP 개발하는 자바 스택.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서버 스택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몽고DB,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웹서버 이쪽 같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두고 그 다음에 앵귤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앵귤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노드.js 실행 환경이죠. 이쪽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민스택이라고 합니다. 민스택. 그러니까 노드.js라는 실행 환경 위에서 와스 같은 특징 이제 얘가 담당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페이지 기술은 앵귤러가 담당하면서 그 다음에 DB는 얘가 담당하는 거. 얘가 이제 기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가지고 서버 스택과 클라이언트 스택을 다 담당한다 라고 해서 풀스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설명할 내용은 바로 이건데 요즘에는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자바 스택이 제일 많이 사용되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자바가 유료가 됐지만 향후 대안이 별로 없는 기업형에서는 이걸 쓰기도 그렇고요. 이걸 쓰기도 그렇고요. 이걸 쓰기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다 털어놓기 힘들고요. 일단은 이 자바 스택이 취업 과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기업형에서 특히 SI에서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자바 스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바 실행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웹서버 겸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서버 스택을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한다고 하면은 요 정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 자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섞어서 어, 웹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서블릿 JSP,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기 위한 JDBC 정도 알게 되면 이 정도 4개의 무기 또는 재료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버 단에서 그 API에다가 자바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수 있다? 백엔드에서 웹 개발할 수 있어요. 이게 최소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다가 아까 말했던 프론트엔드 개발과 같이 엮으면은 그런 풀스택이 되는 겁니다. 프론트도 할 줄 알고 서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서버 스택을 완료할 수 있느냐?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이걸로 하면 맨땅으로 만드는 기분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거나 또는 코드의 양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있죠. 스프링. 거의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JDBC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ORM 정도 하나 배우시면 좋습니다. ORM으로는 하이버네이트가 대표적인데, 그럼 이거를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쓸 줄 몰라서 그런 거고요. 대부분 이걸 안 쓰면은 이제 ORM은 아닌데 JDBC 라이브러리 중에서 마이바티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JDBC를 직접 쓰는 것보다 마이바티스 같은 JDBC 라이브러리 쓰거나 또는 ORM 같은 하이버네이트 쓰거나 아니면 스프링까지 얹으면은 이걸 좀 더 코드량을 줄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JSP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하다 보면 화면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화면을 조금 분리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러리가 타일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배우시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끝났느냐? 뭐 리눅스에다가 서비스 올릴 거니까 리눅스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메이븐 같은 빌드 툴이라든지 깃 같은 형성 관리 툴, 버전 관리 툴 같은 거를 배우시면은, 이거는 근데 이 서버 스택과 상관없이 이것들은 거의 공통 분모예요. 이거는 뭐 서버 개발자라고 하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공통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범주에 넣지 않아도 좀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만큼 알면 자바를 이용한 서버 개발자, 서버 앱 개발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버 개발자, 근데 자바를 이용해서 풀스택 개발자가 되겠다고 하면 이걸 다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몇 과목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근데 최소부터 하시는 거예요. 최소부터 하시는데 이 풀스택 개발자가 되겠다. 좋습니다. 어떤 게 최소입니까? 요거 다 불 꺼졌네요. 요거 HTML과 CSS, 그 다음에 DOM과 자바스크립트, 이게 이제 필수 프론트 개발자. 그 다음에 서블릿 자바는 기본이고요. 자바는 기본이고 서블릿 JSP까지 하시고 JDBC 이 정도 하시면은 기본적인 서버 개발자인데, 스프링까지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프링까지. 그리고 웨이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대부분 수업에서 웨이브 쓰는 내용들을 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하면 그냥 안 쓰고 못 쓸 거예요, 아마.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웹 개발자들이 배워야 할 기본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든 프론트 개발과 같이 하시면 상관없지만,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은 일단 자바 배우고 SQL 배우고 JDBC 배웁니다. 뭐 필요하면은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운 다음에 이렇게 배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나중에 배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하면서 병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왕에 공부해야 될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하셔서 그 능력을 좀 쌓으시고 재능을 발견하셔서 좋은 개발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